예,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구속영장 실질심사 내일로 다가왔는데 지금 친명계 조직에서는 탄원 운동을 벌이고 있군요. 네,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는 오늘 정오까지 이 대표 구속에 반대하는 탄원운동 서명을 벌였습니다. 100만 서명을 목표로 전개가 됐는데요. 35만 명 이상이 참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 이 단체는 탄원서에서 이 대표는 단식 끝에 병상에 누워 연명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간다는 것인지 검찰 주장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구속이 갖는 사실상의 처벌 효과를 통해 야당 대표를 정치적으로 흠집내는 것이 목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 후에 민주당 내 내용이 극심해졌죠. 그래서 찬성이 투표한 행위에 대해서 해당 행위다 이런 주장도 있고 나아가서 징계해야 된다라는 소리도 있죠. 네, 서운숙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공개적으로 가결 투표를 했다고 밝힌 의원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의원총회 상황을 소개하면서 비명계의 서른 의원이 내가 이재명을 탄핵한 것이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셨다. 라고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 일부 의원의 찬성 표결을 두고 해당 행위로 본다라고 하면서도 음. 색출 계획을 묻는 기자 질문엔 하기도 어렵고 논의한 바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한편 서른 의원이 페이스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시에 동의한 표결은 당론이 아니었기에 해당 행위가 당연히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생각이 다른 의원들을 해당 행위자로 몰아가는 행위 자체가 민주당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민주당은 내일 원내대표를 새로 뽑는데 후보가 4명이군요. 네, 후보는 홍익표, 남인순, 김민석, 우원식 이것은 접수된 순서입니다. 예. 네, 1순으로 이제 후보가 확정이 됐고요. 모두 친명계로 분류가 되고 있는 인사들입니다. 오늘 하루 선거운동을 진행을 하고 내일 오후 2시에 의원총회에서 정견 발표를 한 다음에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나옵니다. 음. 구속 여부의 영향을 받기 이전에 민주당이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되는 셈입니다. 예, 하루 정도 선거 운동하면 주로 전화나 뭐 정도밖에 못 하겠죠. 그렇겠죠. 예. 네, 근데 이제 유권자 수가 많지는 않으니까 예. 맹렬하게 선거운동하지 않을까. 원내 의원들 대상으로 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건데 이제 숱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 논란도 있고 은퇴한 정치인도 말을 거들고 있군요. 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가짜 뉴스의 주인공이 됐는데요. 이번에 이재명 대표 영장실질심사를 맡을 판사를 두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확인 결과 학번이 다르기도 하고 법무부의 입장이 밝혔는데요. 일면식도 없다라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예. 한편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발언 동영상에 이재명 대표가 좋아요를 누른 것도 화제가 됐습니다. 유튜브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 재단에 올라온 이 영상은 노무현 시민센터 개관 1주년 공개 방송 영상인데요. 유시민 전 이사장은 이 대표가 구속이 되더라도 대표직을 지키고 옥중 출마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 올라온 또 다른 내용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유시민 전 이사장은 2030 남자애들한테 말하고 싶다. 이 사태에 그대들의 책임이 상당 부분 있다라고 하면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청년 남성들을 비판했습니다. 또 인터넷 커뮤니티 FM 코리아를 지목해서 안 놀아주는 게 답이라고 말하면서 이거 듣고 우리 보고 쓰레기라고 생각할 텐데 나는 니들 쓰레기야라고 말해주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강하네요, 굉장히. 그렇습니다. 거의 뭐 사석에서 얘기하는 수준에 조금 가깝지 않았나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아마도 뭐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했을 네. 수도 있는데. 자, 이재명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내일로 다가왔죠. 자, 민주당의 내홍 쉽사리 수습될 것 같진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을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 큰 소리가 오고 가기도 했다고 하고 의원님 느끼시기에 현재까지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난 주죠. 이제 21일 이제 표 가부 결정하고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의원총회는 정말 적정의 시간이었습니다. 격정의 시간이었다. 예, 엄청난 그 민당 역사 이래 음, 상당히 뭐 고성도 오가고 음. 큰 이제 파도가 찼던 시간이었다고 하면은 예. 22일까지 좀 그렇게 가다가요. 주말 지나고 나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런 것 같아요. 내일 이재명 당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있고 내일 또 오후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지금은 좀 고유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예. 고요의 시간이다.
예, 좀 조용하게 조용하게. 내일을 이제 지켜보는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주말 사이에 당원들의 탈당 우려에 대한 목소리 있었는데 이제 예, 예. 정청래 최고위원 말에 따르면 탈당한 사람이 한 5,800여 명, 입당한 사람은 5배 많은 3790여 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네. 있습니다. 자, 이런 입당 릴레이에 반영된 뜻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재명 당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하고 윤석열 예. 정권의 이제 무도함에 대해서 온몸을 불살러서 이렇게 투쟁에 나섰는데 결국은 이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거 구속영장, 체포영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구체적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당 대표의 정적제고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카드로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 당연히 부결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강했는데 결과로는 가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은 상당히 분노하고 격노하고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러다 보면 이 상황에서 이재명 당대표의 이 수사의 무도함에 대한 부분, 예. 또 이재명 당대표가 더 잘 싸워야 된다라는 거,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가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결집된 힘, 가결에 대한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응징의 힘도 좀 작용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징. 예. 예. 근데 그래서 가결표 던진 의원들 징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일각에서는 또 사진까지 만들어져 갖고 명단까지 예상 명단까지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분 의원들은 SNS 직접 또 나는 어떻게 투표했다 이렇게 직접 입장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의원님? 이제 가결표 자체가 예. 공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렇죠. 얘기들이 계속 나왔고 예. 도저히 용납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이 가결표 자체가 해당 행위라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비밀 투표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최소 29표가 있고 기권 뭐 예를 들어 무효표까지 합해하면 30여 표가 되는 건데 예. 실제 그러면 어떻게 이 부분을 밝힐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면이 있는 거거든요. 예. 더 혼란스럽게 이제 진행될 수가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책임. 그럼 가결표를 던졌던 핵심이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핵심 세력이 있으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응당한 그들의 입장을 들어보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내일인데 예. 원내대표에 출마한 분들이 이 질문을 끊임없이 받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리고 당 지도부도 끊임없이 받고 있거든요. 예. 이 해당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지도부가 결정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종혁 장님이 두 분도 질문하겠습니다. 김종혁 전 대변인. 예, 박 대변인께서 사실이 네네.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 혹은 야당 대표에 대해서 탄압을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그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부분이 지금 가결표 얘기하시는 거죠? 가결표 아니요. 어떤 거예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 네네.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인데 야당 대표를 탄압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맞서야 된다는 입장이신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이제 일단 이 수사가 정치 수사로 좀 진행된 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규정을 한 거고요. 예. 그동안에 이제 검찰에서 1년의 과정들이죠. 이제 1년 한 반 가까이 검찰 수사가 진행돼 왔는데, 그러면 그 이재명 당대표의 수사가 정말 제대로 된 수사가 됐느냐에 대한 것을 따져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충분하게 그러면 이번 검찰의 체포영장이 정당한 영장이냐에 대한 것을 가지고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동안에 언론에서 충분한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당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정치 기획에 의한 그 영장이었기 때문에 부당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내 많은 의원들이 같이 입장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2월 달에 이미 체포동의안이 왔을 때 그것을 부결시키셨고, 그다음에 이것이 정치적인 수사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재판부 영장전담 판사 앞에 가서 그 시비를 따져보자고 지금 나오시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야당이 그 다수의 힘으로 계속 막고 있는 거였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본인도 벌써 여러 차례 나는 체포동의안 절대 거기에 대해서 포기하겠다, 내 발로 나가겠다 당당하게 이미 여러 차례 얘기하셨고요.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그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바라보실 것 같아요.
그런 뭐 이제 여당의 프레임이 국민의힘은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싶겠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이제 몰아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나 이제 검찰에서 예. 그렇게 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예. 야당 대표에 대한 정적 제거와 민주당 분열을 위한 카드로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보통의 검찰 수사들이 봤을 때 이번 이재명 당대표 수사에 검찰 인력이 얼마큼 투입됐습니까? 검찰 인력이 한 수십 명이 들어왔고 또 그 수사관들까지 포함하면 수백 명이 들어왔고 압수수색을 400여 차례 해왔는데 도대체 그러면 뭐가 나왔냐 이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론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랬을 경우에 지금까지 왔을 때 검찰의 수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치 수사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부당한 수사였고. 예. 저는 내일 있을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일단 뭐 성향을 분류하기로는 언론에서 전부 친명계 의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혹시 이게 또 당에서 소모전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추대를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 추대로 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당내에서 여러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원내대표 네 분이 이제 출마를 했기 때문에 좀 가닥을 잡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단일화에 대한 얘기도 있고 어떤 의원에 대해서는 이제 추대 의견도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내일 그대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기서 이제 분명한 이제 원내대표 나온 분들의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입장. 그러면 이제 출발이잖아요. 현안에 대한 진단인데 예. 그러면 박강원 원내대표 체제가 물러나고 새로운 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 박강원 원내대표는 왜 물러났는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제가 얘기한 것처럼 가결표에 대한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대답을 하는 분이 유리한 겁니까? 글쎄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나야 되겠죠. 이제 기존의 이제 원내대표 체제가 예. 이제 앞으로 이제 과제겠죠. 예. 선면 야당으로서 이 검찰 독재와 싸우는 야당 대표의 야전 사령관으로서의 이미지를 확실히 부각시킬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를 가지고 따질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이재명 당대표와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전략과 전술 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물 그리고 이제 앞으로 결국은 이 원내대표와 지금에 있는 지도부는 총선 승리가 가장 목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방향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문제도 앞으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이제 가결 투표한 분들에 대해서 핵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아마 내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얘기가 나오는 분들을 보고 예. 많은 의원들이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가결에 기여했던 기획투표, 의원님 이제 기획투표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거죠. 이제 소수의 조직된 기획투표라고 보는 거죠. 저는 제가 그 워딩을 만들었는데 예. 저는 그렇게 본 거예요. 저는.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생각은?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게 이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정치는 예. 기본적으로 책임 아닙니까?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 그리고 예.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이런 행위를 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지 않은 것은 비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비겁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그동안에 그 가결파 있었던 분들이 끊임없이 얘기했던 것이 그런 주장들이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왜 안 하느냐. 그리고 절차적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것을 지켜라. 맨날 약속을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예. 이번에 체포동의안 과정에서 의원총회라든가 뭐 규탄 집회라든가 당무집행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이제 그 과정들이 예. 충분한 논의와 수기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행동에 대한 책임을 좀 물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책임은 어떻게 물어야 됩니까? 그래서 탈당해야 됩니까? 아니면 뭐 그거는 공천에 대한 이제 불이익? 내일 아마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의 생각을 밝힐 수밖에 없겠죠. 그럼 제가 대변인인데 여기서 제 생각을 막 얘기한다는 건 그거는 이제 선을 넘는 거고요. 지금 가결표 던진 사람들도 선을 넘어서 문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선을 잘 지켜야죠. 자, 이재명 대표 영장 실질심사 내일로 다가온 상황인데 네네. 이제 만약에 구속될 경우에 지금 옥중 공천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유시민 작가 역시 옥중 출마하고 옥중 결재도 해야 된다. 이거 기싸움이다. 밀리면 안 된다. 이런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유시민 작가님의 이제 결연한 의지에 대한 부분 이걸 돌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구속영장 이제 이 실질 심사가 내일인데
그것을 무슨 기정사실화해가지고 뭐 옥중 출마 이런 식으로 옥중 결재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시점에 맞지 않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공당이라고 하는 역할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절차도 과정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내일 그 상황을 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조심스럽게 어떤 상황이 나올지를 좀 기다려봐야 되는 것이죠. 네, 짧게 예. 마지막 하나 더 드리면 예, 예. 아까 이제 차기 원내대표는 이재명과 민주당을 잘 지킬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결국 네네. 이재명 지키기를 잘할 수 있는 분이다. 바꿔 말하면 향후 민주당도 그러면 방탄정당 이미지가 더 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죠. 지금 보면은 결국은 이 규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예. 규정이냐? 윤석열 정권은 결국은 자신들의 통치술이라고 할까 집권을 위해서 뭐냐면 야당을 분열시키는 건데 그 야당을 분열시키는 핵심 인물이 이재명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끊임없이 주장을 해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올가미를 씌워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 결집할 수 있는 힘은 뭐냐면 결국 이재명 당대표를 지키고 민당의 분열을 막는 결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내대표가 그런 단일 대우로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이 분명한 이번에 나타난 그 가결 사태에 나타난 시대적 소명이 민당의 많은 당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원내대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네. 답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이 관련 토론은 또 잠시 후 직감에서 하도록 하고요. 자, 국무회의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뉴욕 순방 47개국과의 정상 외교에 대해 성과와 의의를 설명을 했군요. 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바로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결국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적 역할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커지고 있다고 했고 저는 이런 점이 부산 엑스포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을 실제로 느꼈다라고 밝혔고요. 예.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물가 안정과 국민 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하라라고 정부에 지시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 오늘 회의 도중 코피를 흘려 급히 지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 관계자는 언론에 살인적인 양자회담 일정과 민생 행보로 과로한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대통령이 미국에서 돌아온 날 또 한덕수 총리는 그 중국을 방문을 해서 시진핑 주석과 또 만남도 가졌습니다. 방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이제 관심거리네요. 네, 한덕수 총리는 아시안 게임 개막식 참석을 위해 중국 항저우를 방문한 것을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25분 동안 면담을 가졌습니다. 예. 시 주석은 한 총리에게 먼저 방한 문제를 언급하고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연내에는 현실적으로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능하다면 내년에 10여 년 만에 중국 주석 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11월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한중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중일 정상회의는 올해 11월 말이나 12월 에 이제 4년 만에 열리게 될 전망인데 예. 다만 중국은 이 회의에 주석이 아닌 총리가 참석해온 것이 관리이기 때문에 정상 간 만남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중국 외교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사진이 또 화제인데 한덕수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회동 사진이죠. 지금 유튜브로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올리는 다른 회담의 사진들을 보면 서로 웃으면서 바라보고 악수를 하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근데 반면 한덕수 총리와 시진핑 주석은 나란히 서서 덤덤한 얼굴로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해서 중국이 그간 예를 들면 한국이 미국,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는 이런 행보에 대해서 거리감이나 불편함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도 제기가 됐는데요. 예. 하지만 한국 외교부는 회담 내내 시 주석과 한 총리 모두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어갔다라고 밝히고 있고 예. 또 이것이 한중 관계가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준 기회라고 자평했습니다. 예, 뭐 항상 활짝 웃어야 되는 거 아니고 또 일정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고. 자 일단 대통령의 활발한 외교 행보 지금 코피까지 오늘 쏟으셨다고 하는데 자 내용 평가 좀 들어보실까? 자 먼저 김정혁 전 대변인부터. 아니 저는 뭐 이제 외교가 정상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에 있을 때 중국의 눈치를 얼마나 보면서 절절절 맸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중국이 저희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저희가 중국에 대해서 우리 할 소리 하면서 미국과의 동맹 강화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이러다가 중국을 적으로 돌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근데요 중국은요. 우리가 고개 숙이면 숙일수록 우리를 조공 국가로 보고 속국으로 봤던 그 오랜 어떤 관습 전통으로 돌아가려고 하지 절대로 우리를 그냥 그 대등한 국가로 상대해 주지 않습니다. 예. 그때
그 야권에서 지적했던 게 그거잖아요. 야, 시진핑이 그 블링컨 미 국무장관하고 만나는 거 봐라. 우리하고는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그 관계가 나빠지게 해놓고서 자기들끼리 만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한덕수 총리 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이게 외교거든요. 이게 정상적으로 자기 주권 국가의 외교예요. 그런데 마치 중국에 무조건 설설 매면 마치 그것이 무슨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그 조공 외교적 사고방식이 이제는 끝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장 변호사님. 일단 정상 외교 굉장히 숫자에 많이 집중하신 것 같아요.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기자들이 그 현장에서 방문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나라는 어디 있는 나라죠? 라고. 왜냐하면 작은 나라도 한 표를 행사하니까 어떻게 보면 맞긴 한데요. 예. 전 이게 본질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를테면 기네스북 언급까지 하던데 대통령실에서는 예. 한 달 동안 제일 많은 정상을 만난 대한민국 정상이라는 이유로 기네스북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이를테면 이렇게 큰 국제 행사를 정말 유치하고자 한다면 최근에 있었던 국제 행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과 재발 방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않겠습니까? 예. 쟁벌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보이지 않고 사실 정상을 만드는 거 피곤하겠죠. 노고가 많이 들겠죠. 참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참모진들이 딱 마련해준 자리에 가서 20분 동안 만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10에서 20분 정도. 이게 본질이라고 외교의 본질이라고 보기 어렵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온 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늦게나마. 왜냐하면 미국도 최근에 상무부 장관이 중국에 가서 워킹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교착 상태를 어떻게든 풀면서 왜냐하면 실리가 달려 있으니까요. 최태원 SK 회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중국은 큰 시장이란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런 기업인들의 어떤 의지나 이런 의견까지 귀담아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더 박차를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 소식을 전해드리는데, 자, 박 대령이 이제 보직 해임되던 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없다 이런 말도 있었다고 하죠. 네, 군인권센터가 지난 8월 2일 있었던 김계환 사령관과 해병대 중앙수사대장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예. 바로 그날이 해병대 병사 순직 사건 수사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을 한 다음에 박 대령이 보직 해임됐던 그런 날입니다. 예. 이 통화에서 김계환 사령관은 박 대령의 부하라고 할 수 있는 중수대장에게 어차피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어. 정훈이가 답답해서 그랬겠지. 라고 조사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말을 했는데요. 예. 또 김 사령관은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가 항명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예상으로도 풀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장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이제 김 사령관이 박 대령의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병대 측에서는 동요하는 수사 단원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차원의 통화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오해 속보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 보익해임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라는 속보도 있는데, 자, 해병대 이 최상병 순직 사건 특검 법안 신속 처리한 건 지정도 미뤄졌네요. 네, 지난 9월 23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 9월 21일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후폭풍으로 인해서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총사퇴를 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9월 25일 오늘 예정되어 있던 국회 본회의 개최가 무산이 되면서 특검법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 불발됐습니다. 신속 처리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80일, 본회의에서 60일 등의 총 240일 동안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예.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 전에 지정을 하지 않으면 240일이 흐르는 사이에 21대 국회 임기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계류 법안도 자동 폐기가 되는 것이라서 예. 그래서 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따라 법안 통과를 이번 국회 임기 내에 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의당의 김희서 수석 대변인은 민주당이 아무리 내부 사정이 어려워도 국민이 요구하는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무엇이 중요한지 모르는 것 같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자, 그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 지금 이제 결국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수사가 좀 주요 쟁점입니다. 지금 이제 통화 내용을 보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옹호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국방부 설명대로 동요를 달리기 위해서 했단 말일지 지금까지 수사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김재현 저는 대변인.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병대 사령관과 중앙수사대장의 그 대화가 이 노출되느냐? 노출되는 것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도대체 앞으로는 이제 부하들과 그 대화할 때도 항상
너 지금 녹음하고 있니? 이런 거 물어보면서 해야 될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팩트에 대한 게 아니잖아요. 뭐 사실관계 예를 들면 팩트에 관한 거라면 그 녹음된 내용 자체가 지금까지 있었던 사실관계를 뒤집는 것이거나 어떤 새로운 사실관계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걸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제기할 수도 있다고.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야, 제 부하 한 명이 지금 날라갔어요. 보직해임 됐어요. 그러니까 야, 그 수사 잘했는데 걱정하지 마. 그래 너 열심히 했잖아. 누구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을 내세워서 이런 어떤 사실관계가 아닌 사람에 대해서 위로의 차원에 있는 말들을 이걸 공개하면서 마치 무슨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것처럼 이걸 폭로하는 게 이게 옳은 건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좀 잘못했다고 봅니다. 장 변호사님.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이 줄곧 견지해왔던 입장이란 게 있습니다. 이 수사대장에게 수사권이 없는데 무리하게 수사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징계성 질책을 했던 것이고 그 수순으로 간다. 통화 내용은 정반대였던 거죠. 이를테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식입니다.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 본인의 입장과 공식적인 입장 괴리가 큽니다. 여기선 이 말 저기선 저 말 했는데 어떤 게 진실일지 물론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다면 이게 아마 녹음되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렇지만 통비법상 문제가 되진 않는 녹음 행위로 법적으로 평가를 받는 것이고요. 그럼 부하 직원에게 한 이야기, 본인의 내심이 드러난 부분 그냥 거짓이라고 치부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 하나는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그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갖게 됐죠. 이른바 VIP가 경로했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굉장히 사태가 변곡점을 맞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녹취의 의미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거는 이 사령관이 진실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는 굉장히 강력한 근거로 작용할 겁니다. 예, 그럼 어떤 법정에서 주요 판단 근거로 작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저게 법정에서 근거가 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아, 그래요? 예.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